자, 유동규가 정진상을 보호하려 계단 이용해 돈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지금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정진상의 요구로 3천만 원을 마련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로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검찰이. 근데 민주당은 이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정진상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내가 그 아파트 사는 것은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가면 몇 층 가는지는 안 나오니까 정진상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유동규는 그때는 정진상을 보호해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정진상의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CCTV에 걸릴까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5층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5층에서 정진상하고 계단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접선을 5층에서 했다. 근데 거기에서 박스에 든 돈 3천만 원을 꺼내서 건네고 박스는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정진상이 돈 3천만 원을 불편하게 들고 가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박스는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설을 믿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구리잖아. 여기에서 신빙성을 더 더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정진상이 비닐봉투를 들고 왔다.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들이붓고 나는 박스를 다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거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것도 없이 3천만 원을 그냥 건넸는데 박스를 갖고 왔으면 정진상은 3천만 원을 이렇게 품에 안고 갔다는 얘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삼류 시나리오 아닙니까? 급하게 쓴 시나리오는 개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자, 초조해진 검찰,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일제히 반격 시사저널의 이혜영 기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을 동시 조준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 수사에 신중한 입장이던 이 대표를 비롯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은 나란히 검찰 주장을 공개적으로 일축하며 반격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어미준 부장검사, 조작의 달인 어미준 부장검사는 정진상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어요. 법원은 이 중에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체포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자, 정진상이 공개적으로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정면 돌파해도 되겠다. 쟤네 시나리오가 너무 구리다.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한 달 새 2번이나 당사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보다 초조해진 쪽은 오히려 검찰이다. 현재까지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진술 외에 정진상, 박 부원장으로 자금이 흘러간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부원장 아닙니까? 자, 증거는 없어요. 진술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로 꼽히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유례없는 야당 중앙 당사와 국회 압수수색까지 무리한 수사에 대한 역풍도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조작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정 실장도 검찰은 3인성호,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3인성어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다.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 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다. 자, 세게 나가고 있죠.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라마 작가도 다 아는 공소의 기본. 1,000원짜리 변호사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지시했죠? JQ그룹 최기석 회장입니다. 다 인정했어. 전부 최기석의 지시였다고. 이제 남은 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해. 이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 인정했다. 이제 남은 건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 드라마 작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엄희준 검사가 이끄는 지금의 검찰은요.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야죠. 증거가 발견되면 기소해야 되는 건데 그냥 공소장을 내버렸어요. 그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도 명확하게 특정되지도 않았습니다. 4월 유원홀딩스, 6월 무슨 어디 부근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건 공소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김용 부원장 공소, 기소했습니다. 이거 법원에서 이 기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공소장이 너무 허접하다. 수사하고 증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변호사, 작가도 아는 걸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놈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범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범죄예요. 진술만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술은 증거가 아닙니다. 유동규의 진술, 남욱의 진술, 이걸로 재판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최소한 날짜라도 시간이라도 공소장에는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대에 있는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4월 유원홀딩스, 6월 중순, 어느 도로 부근 이렇게 써있는 공소장은 엉터리예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검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이제 끝입니다. 국민들이 이 조작 수사, 날조된 이 수사, 이걸 일삼던 윤석열 일당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검찰은 모든 권한을 잃게 될 겁니다. 검찰이라는 이름도 바뀔지도 몰라요. 자, 유동규 기자들을 만나서 스트레이트에서 나왔죠. 차 안에서 돈 줬다. 이거는 그랬더니 저는 가급적이면 그거는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 차 안에서 돈 줬다 그랬는데 계단에서 줬대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차 안에서 돈 줬다며 이걸 물어보니까 버벅거립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삼류라 제대로 외우질 못했어. 말이 막 바뀝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진실이에요. 왜 유동규는 차 안에서 돈 줬다고 해놓고 계단에서 돈 줬다라고 했을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해야 정상인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런 걸 파고들어 줘야 되는데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까지 난 거 아닙니까? 저는 나쁜 놈들은 언제나 있었다. 더 나쁜 게 언론이다. 나쁜 걸 알면서 이익을 위해
편들어준 놈들. 이놈들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이놈들 진짜 다 잡아야 돼요. 언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안 쪽팔려? 아.